안녕하세요. 고고TV 예명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목은 황교안이 옳다 하고 한번 보아보겠습니다. 황교안이 옳다. 지금 그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지금 시중에 화제가 되고 있죠. 그죠? 황교안 대표가 단식하는 것을 보니까, 단식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동안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에서 하던 단식은 다 가짜였다. 특히 40일을 단식했다. 또 노회찬이 하고 심상정이가 단식을 갖다가 10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경욱이가 말한 것처럼 소풍 단식같이 씩씩하더라. 한여름에 했는데도 씩씩하고 잘만 걷고 잘만 놀고 하더라. 그 다음에 문재인 단식도 10일을 했는데 너무 씩씩하더라. 수염만 길어져 있더라. 단식을 갖다가 지금 사람들이 화제에 오르고 있죠. 그죠? 단식을 하게 되면 말입니다. 일주일 전으로 해가지고 7일 전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기력이 많이 빠집니다. 저는 해봐서 아는데요. 그리고 일주일 전후 한 10일 정도 되면요. 봄에 할 경우에 저는 봄에 해봤는데요. 그리고 저는 절에서 했어요. 절에서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데서 했으니까 한 10일 정도 되니까 기력이 없어 눕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한 보름까지 해봤는데요. 지금 황교안 대표는 그 야외에서 했죠. 그리고 바람도 불고 밤에는 마이너스 영하로 떨어지고 낮에도 영하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몸이 상할 수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를 지지하는 국민들과 새칭 우파라는 그 유튜버들도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많이 관심을 가졌죠. 그러나 지금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 이거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황교안 대표가 과연 자기의 일신을 위해서인가 하고 생각할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황교안 대표가 구도자의 길을 간다. 그리고 정치력을 갖다가 만들고 정치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고 국민을 위한 몸부림이고 국민을 위한 울림이고 그 다음에 현 정권에 대한 저항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유명한 간디의 단식이 있죠. 그죠? 간디의 단식. 근데 지금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2, 3일 때 될 적에 일성을 터뜨린 게 뭡니까? YS를 담겠다. 응? 닭을 먹음부터라도 새벽은 온다. 응? 황교안 대표가 한 말이 내 어록으로 나온다 그랬죠. 황교안 대표는 나무의 잎은 흔들어 떨어뜨릴 수 있어도 둥지는 뽑을 수 없다. 그죠? 고통이 나를 이긴다. 그런 말을 했죠. 그게 어록으로 나올 거라 그랬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목을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옳다. 황교안이 옳다. 황교안이 행동하게 하라 하는 겁니다. 황교안이 행동하게 하라. 옆에서 황교안 대표를 갖다가 단식 그만하세요. 이제 몸 상합니다.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저는 잔인한 사람 아닙니다. 황교안을 위해서도 그렇고 한국당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도 저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황교안 대표가 지금 깨어나자마자 다시 청와대에 걸어가서 단식을 하겠다. 그래 옆에 가족들이 걷고 말리고 한국당 의원들도 걷고 말린다 그러는데 가족의 심정은 저는 이해를 갑니다. 충분히 이해가죠. 그죠? 그러나 황교안 대표는 지금 가족의 몸도 있지만은 가족의 편도 되지만은 국민의 편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면은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끝나게 됩니다. 그냥 단식 해프닝으로 끝나고 잠깐 동안의 결집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잔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청와대까지 갈 필요 없다. 국회 의사당에서 되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라도 단식을 이어가야 된다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문재인이가 응답할 때까지 문재인이가 물러날 때까지 의견을 철수할 때까지 패스트 트랙하고 공수처법에 대해서 문재인이가 황보가 아니더라도 협상을 제대로 할 때까지 황교안 대표는 단식을 해야 된다.
우리는 특히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현재의 한국당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저는 현재의 한국당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 한국당의 군상들을 보면은 아무 전투력도 없고 전략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특히 황교안 대표가 8일을 단식하고 병원에 실려가고 의식불명으로 실려갔을 때도 한국당은 긴급 어청을 연다 뭐 어쩐다 하면서 요란 법석을 떨었지만 나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명도 한국당 의원들은 특히 영남입니다. TK, PK 쪽에서 기존에 불출마 선언한 김세영과 김무성과 또 그 부산에 김무선 그 의원이 하나 있는데 그 세 명을 제외하고는 의원직을 던진 사람이 없습니다. 멀리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만 살 길을 찾겠다는 것이죠.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지금 현 정권에 저항하는 것도 있고 총선 승리를 위한 것도 있고 대권의 욕심도 있겠죠. 분명히 있죠. 그러나 정치력이 부족하고 현 정치꾼들의 모략과 업무와 흑막을 모르는 황교안 대표는 아직까지 순수한 편이죠. 정치권에 대해서는 정치의 공학을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고 우면했고 친박을 자를 것이냐, 우공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바미당을 갖다가 들여드릴 것이냐 자고 우면이 있었죠. 황교안 대표가 그 정도 살고 그 정도 국무총리도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한 사람이 왜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모르고 한국당의 문제점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정치력이 없고 파괴력이 없고 돌파력이 없다는 것은 맞는 소리죠. 그건 황교안식 될 때까지 문재인 정권에 투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를 따라다니면서 특히 영당권 의원들 황교안 대표를 따라다니면서 이덕을 챙기고 주위에 호가호위하고 그런 현상이 다시 나타났고 황교안 대표는 그것이 자기를 믿는다고 착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국민의 눈은 냉정합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에 대해서 지지를 안 주고 있었죠. 특히 무당층.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좌파 30, 우파 30은 지금 다 갔습니다. 우파 30의 지지율은 지금 한국당에 다 갔어요. 광화문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또 저 같은 사람들은 한국당을 지지하고 있죠. 그러면은 한국당이 지금 총선에서 이기고 대권을 찾아오려면은 총선에서 일단 이겨야 됩니다. 압승을 해야 돼요. 과반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압승을 해서 찾아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당층을 끌어들여야 한다. 정치에 관심 없고 문재인 정권은 싫고 한국당의 냉소적인 무당층을 끌어들여야 한다. 일반인을 데려와야 한다. 이런 것이죠.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은 일반인이 많았지 한국당이나 자칭 우파들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우파입니다. 저는 골수 우파입니다. 그런데 우파라고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이 정치지형을 불러온 것은 좌파에 대한 반동으로 우파가 성립된 것이지 우파에 대한 반동으로 좌파가 성립된 것이 아닙니다. 전두환 정권 이래 현재까지 우파 좌파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노무현 이후에 나왔지 그전에는 사람들이 우파냐 좌파냐 그런 말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보수였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런데 지금 노무현 이래 숨지고 있던 우리는 패족이다 하던 그 친구들이 박근혜 1-2년, 마지막 1-2년 동안 진박 파동으로 인해서 선거 공천 파동으로 해서 정권을 잃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황교안 대표가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정치력이 부족하고 정치공학을 모르는 황교안 대표는 그동안 많이 망설였죠. 그럼 황교안 대표가 지금 단식을 하는 것은 뭡니까? 나는 이만큼 희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호응 좀 해달라 이거였죠. 그러나 영남권이에요. 한국당의 대부분이 영남권입니다. 한 명도 제가 말씀드린 3명만 제외하고 한 명도 의원 불출마를 안 하고 그냥 고래 등심줄 같이 자기가 지금 다시 한번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진박을 징벌을 했어요. 탄핵 과정을 통해서. 징벌을 했는데 저 사람들이 다시 정치를 하려고 그래. 근데 문재인도 싫고 진박도 싫어. 그럼 그 사람들은 사표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 사표로 나올 사람을 끌어오고 리더십으로
모시고 오는 게 국민님을 모시고 오는 게 황교안 대표의 역할이죠. 그래서 저는 한국당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무당층이 결집을 해서 문재인 정권을 퇴진시키고 우리가 다시 정권을 잡고 다시 발전적인 건강한 나라를 만들자는 게 제 목표인데요. 한국당을 믿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은 특히 믿을 수가 없죠. 그죠? 저는 가족의 아픔을 압니다. 그런데 리더는 말입니다.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리더는 배려, 남을 갖다가 남의 앞에 서려고 그러면 말입니다. 희생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희생입니다. 희생을 하고 자기 것을 던져야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이때까지 황교안 대표가 자기 것을 포기하고 던진 적은 없죠. 요번에 처음 던졌습니다. 자기의 일신을 던지겠다. 내 몸을 던지겠다. 나를 도와다오. 내가 문재인 정권의 제왕에서 정권을 찾아오도록 노력하겠다. 그것이 표현된 것이 단식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 같은 일반인이나 유튜버가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 신장이 상한다. 간이 상한다. 단백뇨가 나온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잔인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죠. 병원에서 단식을 해야 됩니다. 병원에서 단식을 하고 안 그러면은 국회의사당에서 단식, 실내에서 단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랬어요. 청와대에서 단식할 필요 없다. 국회의사당으로 가라. 처음부터 그랬어요. 제가 단식을 그쪽에서 해라. 그런데 지금 현재 뭐가 문제냐 하면은 지금 신문들이나 언론들은 말이죠. 언론들은 아직까지도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화제거리로 삼지, 지금 전국이 말이죠. 청와대 앞에서 황교안 대표의 단식 정치가 지금 보수 정치가 그쪽으로 몰린다 그러는데 두고 봐야 되죠. 왜? 황교안 대표가 지금 여기서 단식을 그만두면 얻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소미아 연장? 그거는 황교안 대표의 단식 때문에 그런 거 아니죠. 냉정히 말하면 미국의 압박 때문에 그랬죠. 미국의 압박이었죠. 그 다음에 황교안 대표가 단식한 목적은 뭡니까? 선거제 개혁, 연비제를 갖다가 폐기시켜라는 거고 공수처법은 좌파 독재를 만들고 야만의 시대를 만들고 이건 안 되겠다는 거였고 그럼 두 개에 대한 응답은 아무것도 없고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이해찬과 정의당은 한국당과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조롱을 하고 있죠. 아직까지도. 그 조롱이라는 게 건강은 염려된다. 황교안 대표의 건강은 염려되지만은 와서 협상하자. 우리가 연비제를 갖다가 250대 50, 240대 60으로 할 테니까 몇 석 줄여줄 테니까 비례대표제를 100% 연동으로 하자. 조롱이죠. 100% 연동제를 하면 말입니다. 이 나라는 영원히 좌파 시대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절대 가져올 그 정권을 잡을 수가 없어요. 위성정당이 세어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 여기서 만약에 그만두면 말이죠. 와야 될 것이다. 누가 와야 되냐. 황교안 대표도 와야 되고 황교안 대표 개인도 와야 될 것이고 한국당은 쓰러져 나갈 것이고 한국당은 제가 말씀드렸죠. 황교안 대표가 죽을 각오라고 단식을 하는데 한국당에서는 조덩이만 나불댔지 옆에서 건강만 걱정했지 언제 하나 던진 사람이었고 뭐 릴레이 단식을 한다. 몇 명이 또 단식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말이죠. 조롱으로 나타나고 한국당은 와야 될 겁니다. 저는 한국당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말이죠. 국민이 원하는 게 뭔가?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통해서 뭔가를 보길 원했는데 보여주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단식을 그만둔다. 가망이 없는 것이죠. 이건 황교안 대표의 개인을 갖다가 비판을 하는 거 아닙니다. 황교안 대표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한국당한테 뭐라 그러는 것이고 현 전국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병원에서 계속돼야 된다. 그리고 100% 못 얻더라도 80%까지는 얻어내야 된다. 황교안 대표가 생각한 바를 80%까지는 얻어내야 된다.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응원하며 계속되기를 희망하는 게 저 여명의 생각입니다. 저를 잔인하고 욕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방송이 아닙니다. 제가 돈만 벌려고 그런다면 말이죠. 한국당만 칭찬하고 박근혜 대통령만 칭찬합니다. 한국당 내부에 비판을 가하지 않겠죠. 그러나 비판 없는 조직은 죽습니다. 비판받지 않는 물은 썩었죠. 그게 한국당의 지금 7년 동안의 성상이었습니다. 다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 국민이 용납하겠습니까? 쇄신하라, 혁신하라, 바꿔라.
시대는 바뀌었다. 사람도 바뀌었다 하는 게 지금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문재인이가 어느 정도는 황교안 대표가 요구하고 한국당이나 우리 우파 보수 무당층 즉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는 국민이 원하는 것을 문재인이가 7, 80%까지 들어줄 때까지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계속돼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드리죠. 좋다. 연비제 하면 안 된다. 그건 무조건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연비제를 어떻게 하느냐. 비례대표를 그럼 몇 석 늘려줘라. 비례대표를. 지금 40몇 석인가 그렇죠? 한 10석 늘려줘라. 비례대표를. 그리고 나서 기존의 선거제도로 가자. 이런 정도는 되지만은 연동형 비례대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를 지금 문재인 정권에 주면은 문재인 정권과 좌파 정의당 위성정당들이 영원히 집권하는 시대가 옵니다. 영원히 집권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게 정치공학적으로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국민소득 3만 불이고 그 정도에 될 지금 그 국민소득이 있어요. 국민들은 이제부터 정치에 관심이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미국과 영국과 같이 양당제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조그만 나라에 이제 3만 불 들어가는 선진국에 들어가고 국민들을 먹고 살만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이 다 망쳐놨지만 그러면 사람들은 그 연비제가 뭐냐 선거가 뭐냐 정치가 뭐냐 멀어지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이럴 때 연비제를 통하고 해가지고 연비제를 가지고 문재인이가 영원한 좌파 집권에 가면 우리나라는 진짜 베네수엘라형으로 빠집니다. 스웨덴이 아니라 베네수엘라형 남미형으로 빠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계속돼야 된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